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어느덧 가장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의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초은 기자는 올해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강남 폭우 피해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 서울 리뷰, 올 한 해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뽑은 이슈는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태원 12구 참사 소식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젊음의 도시 이태원에 15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몰려든 인파. 도심 한복판에서 초유의 압사 사고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죽었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나 용산구청 박희영 여기 구청장 왜 안 했을까요? 경찰이 왔어요. 여기 통제만 시켰으면요 막을 수 있어요. 주체가 없는 축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던 자치단체.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사고 전으로 예방과 사고 수습에 앞장서야 했던 관련 기관들의 방임도 드러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참사 발생 2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현장에는 추모객들이 찾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매번 재난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골든타임과 매뉴얼 준수 논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재난에 대한 민낯은 15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도심 속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태원 12구 참사를 올해 뉴스 리뷰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심 속 최악의 참사인 12구 참사는 여전히 조사와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정쟁으로 유가족들이 또 한 번 상처받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2022 서울 리뷰, 올해 서울에 있었던 굵직한 이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 역시 아직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마포 소각장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입니다. 1순위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은 물러나라! 백지화! 우리 좋아!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암동에 하루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 주변에 300m 내에 주거 주민이 없다는 점과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시유지다. 주민들은 왜 마포구 상암동에만 계속 소각장이 지어져야 하냐며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 가지고 있는 데는 쓰레기 더 가져가서 태워라. 이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기존 4개 소각장 중에 상암동만 후보지로 올라온 점도 논란입니다.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강남구 일원동 등 기존 소각장이 있는 곳은 전부 배제됐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결정이 이미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집중 취재와 이슈입니다. 네, 마포구 소각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서울시 추진에 반대하는 마포구와 주민들의 법정 소송도 전망되면서 문제 해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이태원 12구 참사나 마포구 소각장 갈등 모두 행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있었던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소식과 이로 인한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완승이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17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반드시 광진구를 서울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어 보답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도 형세가 바뀌었습니다. 총 101개의 선거구 중 70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 여기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3.98%의 지지를 얻으며 41.06%를 얻은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시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 가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110명 중에 우리 당은 6명밖에 안 됐었어요.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며 이 정치 판도를 바꿔놨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철옹성으로 지키고 있던 곳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면서 정책 변화를 예고했었죠.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해왔던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 서울 10대 뉴스, 올 한해 서울 개발 정책들 짚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개발 방향은 규제 완화와 속도감.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성공한 뒤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한 민간 재개발 확대가 골자입니다. 민간 주도의 서울시가 관여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른바 신통기획. 민간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도 추진됐습니다. 노후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섞여 개발이 어려운 구역은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이른바 모아타운. 이로 인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설립 인가가 1년 전보다 60% 늘었습니다. 여기에 35층 롤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오세훈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서울시가 행정에 속도를 내주는 방식.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개발에는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 서울 리뷰, 올 한 해 재정비 사업의 큰 이슈였던 둔촌주공 사태와 서울 아파트 하락 이슈 전해드립니다. 만 2천여 가구를 새로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은 2019년 성면 논란으로 공사가 늦춰진 뒤 공사비 상승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올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연간 서울시 민간 분양의 30%나 차지했던 둔촌주공 재건축은 6개월이 지나서야 공사가 재개됐고 최근 일반 분양 성적표 역시 냉각된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아파트는 규제 완화와 개발의 신호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추락하는 한 해였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매매 시장. 지난해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습니다. 불패 신화 강남권까지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일제히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는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꿀 만한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대비 16.2% 떨어진 상황. 내년에도 올해 대비 9.5%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의 빙하기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이 집 가진 분들이나 집 가질 분들 모두가 이 한숨 쉬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는 올해 인구 1000만 서울시를 한순간에 멈춰버린 소식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피부로 처음 느꼈습니다. 8월에 있었던 폭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간당 140mm의 폭우에 서울은 멈췄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115년 만의 폭우로 3일 만에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물에 잠긴 차량들, 거리는 마비됐고 이재민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산사태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 반자에 갇혀 목숨을 잃은 시민들, 이번 재난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피해를 키웠습니다. 잠옷 원피스 하나 입은 거
핸드폰만 들고 빠져나왔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저 개천 가까이까지 떠내려갔어 둘이. 기록적인 폭우였지만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국지성 폭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딜라이브의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이달 초 입사했다고 해야 되겠죠. 저희 딜라이브의 AI 아나운서 로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로아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자, 로아 아나운서,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딜라이브 AI 아나운서 로아입니다. 오랜 시간 딥러닝을 통해 이달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딜라이브 대표 아나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입사원이라서 아직은 좀 경직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앞서 전해드렸던 이 재난특보에도 앞으로 로아 아나운서를 만나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뉴스 특보나 외국어 뉴스도 가능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해 여러 지역 문화를 소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저 로아는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로아 아나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소식 우리 로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슈 중에서 코로나 회복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생 3년 차, 거리 두기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조금 가까워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3년 차, 일상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올 초 새학기 전면 등교 원칙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일상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대면 모임이 늘었고 서울 각 자치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던 지역 축제들도 개최됐습니다. 즐겁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몇 년 동안 못 나갔잖아요, 밖에를. 그래서 이번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3년간의 팬데믹은 근로시간 감소와 소상공인의 몰락, 개인 파산 급증과 대면 관계 부족 문제 등을 야기했고 이는 뉴노멀 시대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2022 서울 리뷰, 코로나 이후 다시 찾은 일상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서울 곳곳에는 크고 작은 지역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앞서서 서울의 굵직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갈등 사례가 있었죠. 먼저 이전한다 만다, 수년째 팽팽한 줄다리기였던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 결국 무산됐죠? 네, 사실상 무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동근 의정부 시장, 기존에 추진되던 면허 시험장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 당선 후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오기 위해서는 의정부 시장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후속 행정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입장에서는 이전을 전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부지엔 서울대병원 유치가 추진되어 왔는데요. 협약이 사실상 파기되면서 서울대병원 유치뿐만 아니라 창동 차량기지 부지 일대 개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지속적으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치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건데 노원구 안에서는 아파트끼리 격돌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요새 마포구가 소각장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죠. 노원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소각장 반경 300m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간 40에서 50억 원 정도의 주민 지원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는 아파트 주민 협의체가 결정하는데요. 협의체 가입 조건은 되지만 가입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갈등을 빚은 겁니다. 그럼 조건은 되는데 왜 가입을 못하는 겁니까? 네,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목리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아파트들이 받을 기금이 줄어들까 봐 세대수가 적다,
소각장 건설 이후에 들어왔다는 이유를 대며 가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이번에는 신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로의 차 없는 거리가 해제가 됐는데 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차 없는 연세로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게 바뀐 건데요. 올해 당선된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대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서로 다른 조사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설문조사를, 학생들과 환경단체는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전시회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셨는데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9월 노원문화재단에서는 김한기, 박소보 등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5명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던 거장들의 작품들이 가짜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리지널 파나라고 홍보해놨는데 실제로 취재해보니 복제 파나가 대다수였고 심지어 몇몇 작품은 단순한 포스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전시회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또 지금 보니까 노원문화재단에서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개인 갤러리가 그러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너무 조사 없이 하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품 전시회도 아니면서 과도한 예상 낭비 지역까지 이어졌고, 이 사건 이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했던 공공에서 발생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초원 기자도 최근 중랑구에서 비슷한 문제 지적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중랑구에서도 10수년째 길거리 세차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취재했는데요. 도로 위에서 불법 세차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언급한 문화재단 전시회 이슈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같은 지역 언론, 지역 기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2022 서울 리뷰 지역 갈등 사례 살펴봤습니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와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황, 이 갈등의 사전적 의미죠. 올 한해 우리 주변에서 갈등이 위험 단계까지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없는 세상, 그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상향일 수밖에 없겠죠.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올 한해 이렇게 갈등을 봉합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사례도 많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GTX C노선.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에 왕십리역과 의왕역 등 4개 역을 추가해 실시 협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성동구는 왕십리역 추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왕십리역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꾸려 앞장서온 결과라고도 자평했습니다. GTX C 노선이 왕십리역에 정차할 경우 왕십리역 이용 인원은 하루 평균 7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 교통 분야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업, 바로 이 광역 급행철도 GTX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성동구의 경우 전담 TF와 추진위까지 꾸려서 역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왕십리역 신설 확정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갈등 해결, 지역 수건 사업을 이루는 사례가 또 있었죠. 바로 이 시멘트 공장의 이전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벽을 무너뜨리자 대형 야적장이 분진 속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난 16일 철거가 완료된 삼표르메콩 공장의 모습입니다.
성동구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삼표 레미콘 공장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7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동안 서명운동과 공청회를 거쳐 공장 이전 협약이 체결됐고 그 뒤 삼표 측이 이전이 아닌 철거를 결정하면서 지난 3월 철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배치 플랜트 5대가 모두 철거되면서 레미콘 공장의 기능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한편 공장 철거가 완료되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해당 부지에 관광 랜드마크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성수동과 서울숲 그리고 중랑천을 끼고 있는 삼표 공장 부지. 뛰어난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만큼 서울의 전략적 부지로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했던 레미콘 공장의 45년 만의 철거. 이 역시 주민들의 7년에 걸친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레미콘 공장 입장에서도 철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공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으니 말이죠. 이전이 결정되고 실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갈등 해소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냐, 이 부분이 남은 숙제인데 물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갈등 역시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 대한전선 부지에 계획된 종합병원의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로 총 810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혈관과 소화기, 여성센터 등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병원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와 치매 안심센터 등 보건 관련 공공청사도 설치되는데 이를 통해 금천구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병원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병원은 오늘 2026년 1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병원 없는 자치구인 금천구. 이 종합병원 유치는 금천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될 듯 말 듯 주민들을 애태웠던 종합병원은 올해 본 궤도에 올랐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해결해야 할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병원 부지. 과연 누가 정화 작업을 해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도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그럼 그렇지 라는 주민들의 푸념이 들리지 말아야겠죠. 자, 다음은 뉴타운 얘기입니다. 이름도 생소해진 뉴타운. 무려 10년을 넘게 끌어오다 올해 착공한 중화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중화동 일대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중화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 중화 뉴타운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중화 1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331의 1번지 일대로 전체 4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 지하 2층 최대 35층 아파트 8개 동이 계획돼 있고 임대주택 220세대를 포함해 총 1,055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중화1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는 대규모 공공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먼저 중화 2동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이 있는 복합청사가 부지 내에 지어집니다. 청사 인근으로는 근린공원이 조성되는데 특히 공원 지하에는 10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중랑구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중화동 일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에 있어 올해 실현됐던 몇 가지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갈등이 해소됐지만 또 다른 갈등이 생긴 사례도, 또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갈등을 해소한 사례도 있었죠. 이런 갈등의 중재를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의 역할도 크다는 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과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경우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들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도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저희 뉴스를 통해 만났던 각계각층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눈물 몇 나와요? 힘든 정도가 아니죠. 그래갖고 집세도 저번 달에는
못 내고 그냥.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국민들께서 원하는 형태의 집들이 우리가 편하게 지낼 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임대주택이라도 해주면 이제 그런 데도 무조건 들어가겠다. 임대주택은 서울이 짓는다면, 서울시가 짓는다면 자부심이 느껴지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고품질의, 고품격의. 청와대를 멀리서만 봤는데 항상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와보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요. 노래교실을 다녔는데요. 거기를 못 다니니까 막 춤도 못 추고. 코로나19가 이제는 저편으로 물러나가고 우리들의 인생사가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요. 정체되어 있는 그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수건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적극 추진을 할 거고요. 다리 아파, 무릎이 아파, 발목이 아파. 지금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2년째인데 힘들어. 불안하지? 폐기물 좀 쳐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하는 말이 스티커를 사다 붙여라. 너무 황당해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수제가 났는데 수제 그 물품에 스티커를 붙여서 말이가 되냐? 구청이라는 기관이 일단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하기가 어려워요. 구청장께서 이걸 민간 위탁으로 맡긴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티켓을 들게 되었습니다. 30대, 40대부터 한 게 여태 이제 70 넘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우선 즐겁잖아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안전에 관한 겁니다. 남편이 없으면 과부라고 그러고 부인이 없으면 호랍이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는데 자식의 이런 슬픔을 담을 단어가 없어서 그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어른들이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올 한 해 서울에서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뉴스는 코로나와 정쟁, 자연재해, 여기에 안타까운 사고가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소식들은 없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차고 밝은 뉴스들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TV가 마련한 2022 서울 리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